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횡성 공군의 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면서 강원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횡성 공군이 38.9도, 원주 문막이 36.6도, 영월이 36.4도, 평창 35.2도를 기록해 어제보다 1도가량 더 올랐고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저녁까지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틀째 열대야를 기록한 원주는 오늘 밤도 최저 기온이 24도로 예상돼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명이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 학생이 10여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건 대부분이 그냥 묻히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모 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기간제 교사와 나눈 이상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는 걸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슨 연애를 하는 느낌이 나와요. 왜냐면 하트도 보내고 사진을 보니까 30살 넘었던 분인데 학부모는 아이를 통해 학교에서 교사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내에 위치한 과학준비실입니다. 가림막을 내리면 이렇게 창 대부분이 가려지는데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주로 이곳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술을 보여주겠다면서 아이를 꿰어내 무릎에 앉혀 껴안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 추행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파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피해자를 찾는 데 있어 학교 측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신고 직후 한 번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직접 다른 피해자를 파악해 알려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학교가 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피해 학부모는 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렸습니다. 그제야 학교 측은 추가 설문을 진행했고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어제 익명조사에서 13명, 오늘 실명조사에서는 17명이 나왔습니다. 설문에는 과학준비실과 교실 등에서 주로 추행이 이뤄진 사실도 담겼으며 학교 밖에서도 메시지를 보내 개별적 만남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미흡해서 초동 대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 회피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의 부실한 대응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그냥 묻히고 지나갈 뻔한 사건이 피해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로 밝혀지면서 해당 교사에 대한 여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배추 농사에 치명적인 병해충인 시스트 선충이 평창에선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강원 고랭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평창군 박림면의 배추밭 두 곳에서 배추 시드름병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료를 수집해 진단한 결과 배추 시스트 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시스트 선충은 배추 뿌리에 기생하며 양분을 빨아먹어 생육 부진과 시드름병을 일으킵니다. 태백 등 도내 고랭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배추 시스트 선충병이 발생해 왔지만 평창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스트 선충은 한 번 발생하면 흙 속에서 10년 가까이 서식하기 때문에 완전 박멸이 어렵습니다. 또 주로 흙을 통해 전염되는데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다니면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창군과 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제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확산을 막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양이 바깥으로 유출 안 되게 소독이나 이제 살수 소독을 해서 가능하면 농작업했던 기계 자체가 흙이 묻어서 나가지 않게끔 살수 소독을 해서 나가시라고 계속 농가들한테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추 시스트병은 2011년 첫 발생 이후 고랭지를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올해는 강원 도내에서만 564헥타르의 농경지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시스트 선충 방제약제 시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다시 배추를 심는 연작을 피하고 토양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합쳐지면서 내년 3월 전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학인 통합강원대가 출범하는데 이 흐름에 전문대인 강원도립대도 합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문대와의 통합을 위해선 먼저 제도부터 개선돼야 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대와 강원도립대, 강릉 원주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대가 이미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확정짓고 내년 통합 강원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강원도립대도 합류할 뜻을 밝힌 겁니다. 세 개 대학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국립대, 이른바 1도 1 국립대의 몸집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학 체계를 완성해가는 여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최종 결정되면 강원도립대는 2027년 3월부터 강원대학교로 편입됩니다. 강원대는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전 수립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고 강원도립대는 구성원의 9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항구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과 중에 해양 관련 과들이 많이 있어서 해양 쪽으로 좀 특화한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통합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규모의 확대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일반대와 전문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대학이 통합하기 위해선 전문대 과정이 폐지돼야 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나 특례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야 4년제와 2년제를 유지한 채 통합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여기에 지정되지 않아 당장 통합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11월 춘천교대와 1도 1 국립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원대가 강원도립대까지 흡수하면 4개 대학이 합쳐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MBC 뉴스 김도규입니다.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한 강원FC가 폐광 지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구 클리닉과 실전 훈련 참관이 이어져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갖게 됐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선수가 던져주는 공을 받아보고 선수들과 팀을 나누어 미니게임도 진행합니다. 강원FC 선수단이 폐광 지역인 삼척과 영월 정선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과 축구 경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실전 훈련을 앞둔 선수들이 줄지어 늘어선 어린이들과 일일이 손을 맞추고 인사하며 운동장에 들어섭니다. 선수들이 고강도 훈련에 돌입하자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눈빛도 초롱초롱 빛납니다. 축구할 때 훈련수들 훈련하는 거 조금 저도 참고하고 따라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훈련을 약간 좀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걸 조금 본받아서 하고 싶어요. 강원FC가 국가대표 A매치 휴식 기간 메인 스폰서인 하이원 리조트에 머물며 2박 3일간 미니 전지 훈련을 진행하면서 폐광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클리닉과 연습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만나 초심과 열정을 찾다 보니 오히려 받는 게 많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프로 선수에 대한 꿈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또한 마냥 어렸을 때 축구만 좋아했던 기억이 이렇게 푸르푸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시간을 갖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는 오는 17일 대전 하나시티즌을 강릉 하이원 아레나로 불러들여 시즌 3연승과 중위권 도약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시가 일주일 동안 진행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봤고 감사관실의 실무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처분 요구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공단의 법인카드가 특정 음식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고 결제 후 취소까지 잇따랐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여름철 폭염과 태풍에 대비한 건설사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 현장 92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42일 동안 이어지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안전관리원, 또 위험한 공사가 포함된 중대형 현장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특히 폭염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안전과 품질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신림면 황둔리와 송계리 일원의 하수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황둔리와 송계리를 잇는 오수관로 20.8km 신설과 함께 기존 처리장 증설, 가구별 배수 설비와 중계 펌프장 설치 등이 포함되고, 국비를 포함해 3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7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황둔천 수질 보호는 물론이고 캠핑장 방문객들의 편의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경찰서가 녹전전투 75주년을 맞아 호국 경찰 전적비에서 순국경찰관 추념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추념제전에선 고 김혜수 경감 등 녹전전투 순국경찰관 유족들과 현직 경찰, 보훈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녹전전투에서 전사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녹전전투는 1950년 7월 8일 영월 상동에 주둔하고 있던 강원전투경찰대가 영월발전소 사수를 명령받고 이동하던 중 북한군과 교전 끝에 24명의 희생을 치르고 73명을 사살한 전투입니다. 평창군이 절임 배추 생산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소금물 재활용 설비 지원을 이어갑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자부담 포함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절임 배추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제조업체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추 절임 과정에서 발생한 염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로서 지난해 설치한 업체의 경우 소금 사용량은 이전에 비해 80%가 폐수 발생량도 60%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성군이 활용도가 낮아 방치된 공유재산 토지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횡성군은 홈페이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지목 대와, 임야, 하천 용지 등 1,258건 3,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휴 토지 현황을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나 매각, 이용도 폐지 등 활용 방안을 찾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재정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횡성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소 토지, 부동산 공유재산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산하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가 지역 특산물인 토종다래를 활용한 가공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치악산 토종다래 주스와 젤리 스틱 등이고, 토종다래의 독특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제품으로 건강한 음료와 간식을 선호하는 소비층을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의 시험 연구와 기술 개발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품의 개발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